지금 여의도에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바람이 아닙니다. 보수정당의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라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창당일에 이토록 잔혹하고 이토록 속전속결로 진행된 당대표 축출 작전이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7분 만에 끝난 그날의 의결이 왜 숙청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쫓겨난 한동훈이 준비하고 있는 반격의 카드는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난 2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확정한 직후 한동훈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고개를 숙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달랐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단상에선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매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당에서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과 당원의 열망까지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불복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당 지도부를 향해 너희는 껍데기일 뿐이고 알맹이는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언젠가 복당하겠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서 돌아와 지금의 지도부를 심판하고 당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권력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날 회견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라 광야로 나선 야수처럼 새로운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상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이날 회의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후 당무에 복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칼을 빼든 것입니다. 회의 시작 17분 만에 제명안은 의결되었습니다. 참석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 압도적인 수치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는 합의가 아니라 공포를 의미합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당대표를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반면 기권한 양양자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일사불란하게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로써 한동훈 전 대표는 향후 5년 동안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그 어떤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국민의힘 간판은 사용할 수 없는 무적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당 지도부가 내세운 제명의 공식적인 명분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한 전 대표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것이 해당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고관여층 그 누구도 이것이 진짜 이유라고 믿지 않습니다. 게시판 글 몇 개 때문에 직전 비대위원장이자 당대표를 지낸 유력 대권주자를 제명한다? 이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에 대한 피해 숙청으로 규정합니다.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친윤석열 세력 혹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세력이 한동훈이라는 잠재적 위협 요소를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과거 신군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며 전국을 얼어붙게 만들었듯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포정치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SNS에 전두환이 YS를 쫓아낸 것과 판박이라고 일갈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첫째, 진흙탕 법적 공방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미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제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이준석 사태 때 보았듯 당이 법원의 처분에 질질 끌려다니는 식물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소속 한동훈의 독자 생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대구 경북 DK나 부산 경남 PK 같은 보수의 심장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생활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당이 버린 후보를 국민이 살렸다는 프레임이 완성되는 순간 장동혁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인 보수 분열과 공멸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당장 집단 탈당을 하지는 않겠지만 내부에서 사사건건 지도부와 충돌할 것입니다. 송석준 의원의 말처럼 뺄셈 정치가 계속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수표는 정확히 반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민주당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집안 싸움으로 표를 갉아먹는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셈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한 원로 정치학자는 매우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번 제명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속도가 아니라 설득의 부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정당이라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상대를 쫓아내더라도 그 명분을 축적하고 반대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그런 과정이 전무했습니다. 지도부는 침묵했고 거수기들은 버튼만 눌렀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지연된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당장은 시끄러운 사람을 쫓아내서 조용해진 것 같지만 억눌린 갈등은 반드시 더 큰 폭발로 돌아온다는 이론입니다. 지금의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정당이 정책 경쟁이 아닌 생존 경쟁의 장으로 변질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장외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통 플랫폼에 의미심장한 이미지를 올리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 조직은 잃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국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광장에서 대중을 직접 만나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당원 당규 개정과 인재 영입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토사구팽의 이미지가 씌워진 정당에 참신한 인재가 얼마나 모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내 식구도 못 챙기면서 국민을 챙기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계륵을 제거하려다 당의 심장을 도려내는 자충수를 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제명은 한 개인의 정치적 불행을 넘어 한국 보수 정당사의 비극적인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이번 승부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법원의 판단, 그리고 다가올 선거에서의 민심이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태가 가져올 파장을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